예,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런 게 붙었더라고요. 이런 게 붙었는데,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등록금이 아니라 입학금이에요. 입학금만 폐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입학금만 폐지를 하겠다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 전부터 반값 등록금 이런 거 꾸준하게 선동을 해온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정부가 사립대학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키우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닌가. 그런 점진적으로 이제 사립대학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장치 아닌가 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학 무상교육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장치로 보이기에 그 이제 대학 무상 그러니까 저 현수막을 보고 내가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이제 대학 무상교육이란 부분을 가지고 좀 비판을 하는 칼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캠 화면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제 얼굴이 여기 나와 있던 부분인데 별, 별 의미 없죠. 별 의미 없는데 네, 그냥 넣은 거예요. 네, 캠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클 필요 없으니까 조금 줄여야겠다, 이거는. 이 소스는 조금 줄이고. 이제 무상급식과 뭐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대학교까지 공짜, 뭐 이런 결국에 대학교도 공짜로 의무교육화를 시키고 싶다. 이제 이런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순히 뭐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겠다. 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사립대학에서 지네가 받겠다는데 그거를 뭐 가기 싫은 놈이 안 가면 되는 거니까 대학은 이제 뭐 좀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그걸 비판할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자유시장, 자유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좀 다른 방향에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과연 이제 어떤 대학이라는 게 의무교육화가 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게 맞냐는 거죠.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은 저거를 왜 정부가 무상화를 하겠다 말겠다를 하는지는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자본주의적으로 짚고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순댓국밥집을 만약에 차렸어요. 순댓국밥집을 차렸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사람이 나와갖고 내 가게에다가 정부 사람이 현수막을 거는 거야. 그러면서 순댓국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건다고 생각을 해봐요. 되게 어이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정부 돈으로 뭐 대학을 설립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무상교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대학이라는 데가 평준화가 안 된 교육기관이잖아요. 이게 어떤 특화 교육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특화 교육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 굉장히 고급화된 그런 학교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 사람의 어떤 소양이라든가 학업 능력을 이제 시험을 봐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이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쟁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정부가 강제로 평준화 시켰다가 아무리 평준화를 시켜도 결국에는 이 대학 진학률이 좋고 교육 환경이 우수한 동네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파라굿이라는 그 형태로 이게 오히려 더 이게 어떤 교육의 편차가 더 심해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관여를 또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어거지로 이렇게 정부가 관여를 해봤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여기가 뭐 전제군주제 독재국가도 아니고 왜 사립 대학에서 뭐 등록금을 받네 마네 뭐 반값을 받네 입학금을 받네 마네 이것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본인들이 그거를 제어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무상화를 시키고 개나 소나 의사 자격증을 줘서 의료도 무상화를 시킨다. 뭐 이렇게만 하면은 다 해결될 거였으면은 세상에 의료 후진국이나 교육 후진국이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죠. 결국에는
특정 분야의 선진국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와 노력을 했기 때문인데, 연구와 노력을 왜 할까요? 연구와 노력을 왜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돈 안 되는 거를 막 열심히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만이 어떤 퀄리티의 상향 평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민간에서 개개인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를 왜 정부가 무슨 권리로 공짜로 풀겠다는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거야말로 오히려 도둑놈들이죠. 자기들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현재 집권 여당이 자기들 지지율을 올리려고 민간에서 자기들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갖다가 지금 맘대로 공짜로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이권하고 그 사람들 어떤 소득은 누가 보장할 거냐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책을 팔아먹는 작가인데 정부가 만약에 앞으로 서적이란 거는 전면 무상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일단 그 뭐 인세를 별로 못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무명 작가분들께서는 오히려 이게 정부가 보전을 해준다고 하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본인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딱 내가 책을 얼마를 팔던 간에 그냥 고정 월급만, 그러니까 전체 책 판매 수익에서 뭐 그 똑같이 분배를 해가지고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작가가 본인 저작물에 대한 어떤 저작권 인정을 못 받고 그냥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 전락을 한다 이러면은 예전처럼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창작의 퀄리티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부여가 상실되는 생산자들로 인해 생산성은 저하가 되고, 저하된 생산성을 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강제노역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만큼의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전부 다 이거를 정부가 알아서 이제 막 공평 분배를 해버리니까 결국엔 퀄리티는 저하가 되고 생산성도 저하가 되고 동기부여도 더 이상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서로 어차피 똑같이 분배 받으니까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강제노역을 해야 되는 거야. 예.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들 그렇게 하다 망했잖아요. 다들 저렇게 강제노역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민주당한테 계속 낚이는 거는 좀 생각이 많이 모자라신 거죠. 그러면은 얼마 전에는 택시를 탔는데 뭐 택시기사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분이 저보다 많이 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일본 놈들은 우리를 잘못 건드려서 큰일 났고, 심지어 건드린 적도 없어요. 건드린 적도 없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내가 지금 한국하고 일본 중에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한국에 피해가 많다니까. 그냥 반일은 국내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반일 선동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그런 행동으로 해서 어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한국한테만 더 피해가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거를 한국이 먼저 시비 건 거죠. 정확히는 민주당이 먼저 시비를 건 거죠. 그리고 자기들 시비 건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무조건 친일파 프레임 씌워갖고 무조건 그 윤리적 그 우위를 이미 본인들이 윤리적인 어떤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법도 없이 법보다 우선은 떼법으로 다 갈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거야? 법무부 장관 내정되어 있다는 놈이 무슨 죽창관이 뭐니, 지금 21세기 죽창가 부르겠다고 이 지랄하고 자빠졌고,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집권 여당 사람들이? 죽창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여기가 미개한 부족국가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튼간에 넘어가서 근데 당장 본인 택시기사 본인께서도 실적 상관없이 세금으로 배급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자기도 그냥 어디 구석에서 운행 열심히 안 뛰고 어디 굴다리 밑에 짱 박아놓고 그냥 잠만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공산주의를 빨아대냐고. 응?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자본주의 자유시장적인 논리에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이제 대학 무상 교육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좀 한 거고, 실현 불가능한 거라는 거지,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서울대
서울대나 무슨 뭐 저기 뭐 지방대학이나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퀄리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해요. 예. 자꾸 불가능한 걸 왜 하려고 하냐고요, 자꾸. 만약에 전면 대학을 무상화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지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이 있는 동네로 갈 거 아니에요.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되는 말씀을 하시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평준화를 안 하고 성적으로만 성적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무상으로 가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지금부터 하려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부터 하려고 한 얘기가 이건데 애초에 대학 교육이라는 게 대학 교육이라는 게 인간의 기본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생활 어떤 사람이 죽지 않게끔 최저생활을 보장을 해주는 거 이거는 전두환 때도 했던 거고 남는 분명히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생산성이 이제 증대가 되고 그런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걷고 하면서 좀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도태된 사람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분명히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정부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100%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면 할 수 있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은 더 많은 소득을 내고 더 많은 자기 욕구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생산 노동 활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게. 그쵸?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일자리들이 부족하지 않으려면은 경제 활성화가 돼야지만 고용은 창출이 되는 거죠. 경제 활성화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고용 창출이 되는 방법은 없죠.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는 다시 찍어 누르시는 분들이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그렇게 엄프를 하시냐고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뭐 길거리 안전 도움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나이 65세 이상 노인분들 이상한 뭐 형광색 조끼 같은 거 입혀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뒷짐 지고 왔다 갔다만 하는데 오히려 뭐 통행을 방해를 하고 있어. 그러면 뭐 안전해지긴 하겠네. 그분들이 길 막아서 차가 못 다니니까. 이게 고용 창출이에요? 예? 보세요.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생산 활동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쨌든 그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뭐, 생보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쓰면 쓸수록 국가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재화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쓰는 사람보다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용 창출이라는 게 단순히 개개인 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도 지출은 줄이고 어떤 세금 국고 보유액은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에 대한 개인도 좋고 국가도 좋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 한다고 해놓고 세금을 쓰는 사람들만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용 창출 하실 거면은 이게 아예 본말이 전도가 된 거잖아요. 본래 목적을 잊은 거잖아요. 세금 지금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한 측면에서 고용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건 물론 이제 윈윈이지 윈윈 개인도 좋고 국가도 좋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건데 지금 갖고 있는 세금만 갖고서는 세금을 쓰기만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이거를 무슨 양아치 새끼들도 아니고 이거 갖다 고용 창출을 했다 이렇게 말장난을 치시냐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국민을 기만하는 거야. 이거를 물론 이거에 낚이는 새끼도 병신이지만은 낚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심한 수준의 국민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세금을 써서 급조한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민간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민간에서 세금을 내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튼 간에 그 기본권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대학이라는 건 기본권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주 기본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권도 아닌 대학을 마치 꼭 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한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인식이 됐는데 이 뒤에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한
비교적 젊은 사람들 있죠. 지금 30대 정도, 30세 전후 80년대 그 후반 태생들부터 90년대 초반 태생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인데도 막 인터넷으로 싸움 붙으면 학벌 인증해라, 대학교 인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이상하게 와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 사람이 뭐 중졸이건 고졸이건 뭐 초졸이건 논리가 맞는 사람이 맞는 거지 거기서 갑자기 학벌 인정을 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그 학벌 지상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지금 그거 아세요? 지금 뭐 60, 70세 노인분들이 오히려 야 기술 배우는 게 좋은 거야, 기술 배우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기술 공부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기술을 배우는 게 좋은 거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애들이 오히려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된다는 이 인식이 더 심하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어떤 이 대학을 꼭 가야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이 학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국가에서 대학을 무상화하겠다, 대학을 의무교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마치 이 대학 교육이 인간의 필수 요건 같잖아요. 오히려 초, 중, 고에 이어서 의무교육이 그만큼 교육 과정만 그냥 기본 교육 과정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기본권도 아닌 대학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학이 인간의 필수 요건이라는 이런 인식을 더 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속이 터질 노릇인 거죠. 오히려 전두환 때 막 그 실업계 고등학교 특화하자고 막 이렇게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막 이렇게 막 권장하고 그러던 때보다 오히려 인식이 퇴보가 됐어요. 지금이 뭐 과거 시험보다 조선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대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 불필요한 인간의 자격을 너무 강요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행복도를 떨어뜨리고 더럽게 획일적인 재미없는 사회를 만들어 온 거, 이게 지금 고질적인 문제인 사회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은 멋을 내지 못하도록 획일적인 헤어스타일과 복장을 강요를 하죠. 근데 뭐 이게 일제시대 잔재인 건 맞는데, 솔직히 일제시대 잔재라고 해도 어떤 그 가쿠란 교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미는 거, 이게 일제시대 잔재지. 그 이전부터 우리는 솔직히 그랬잖아. 그 이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무조건 이렇게 회계를 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걸 더 길게 끄냐고.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나쁜 것 중에 상당수가 일제시대의 잔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일본은 이미 고친 거를 갖다가 우리는 못 고치고 있으면서 일제시대 탓을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리고 뭐 직장인은 왜 연예인 같은 헤어스타일을 못하게 하냐. 근데 이게 무슨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이렇게 막 펑크락 하는 애들처럼 막 무슨 옛날 막 엑스제팬 같이 막 이렇게 막 장발로 막 바짝바짝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뭐 투블럭 같은 거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했거나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옆머리를 높게 쳤거나 조금 염색을 좀 진한 색을 했거나 뭐 이러면 그거 갖다가도 지적질을 한단 말이야. 그 직장에 안정하게 영업을 할 때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2대8 가는 막 이런 거 막 강요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보세요. 사지 멀쩡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을 결혼 안 했다고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죠. 마찬가지야. 대학이라는 것도 그냥 특화교육이라고, 특화교육. 내가 내 진로에서 여기서 더 특화 심화된 교육이 필요한 사람만 가면 되는 건데, 왜 대학 무상 교육화 이거를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 어떤 추진을 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왜 대학 무상 교육화 따위를 추진을 해서 오히려 인간의 그 자격, 대학 교육을 인간의 필수 요건, 이게 인간의 자격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 전제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냐고요.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람은 바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여건이 마련이 되고,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또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직업의 귀천 의식을 없애고 인식을 개선하고 여건을 마련할 생각을 안 하고, 대학 무상교육이라 이거는 오히려 이건 퇴보죠. 퇴보. 진보가 아니라. 안 그래도 보세요. 한국 애들 보세요. 군대 가고 개나 소나 대학 다 가죠. 그리고 모병제하는 선진국에서 20대 초중반이 하는 일들을 30대 초반이 돼서야 비로소 하고 있어요. 응? 어른이 늦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군대를 꼭 안 가도 되고, 고등학교 대학을 꼭 안 가고 바로 취직을 해가지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24, 25이 막 이미 막 얘는 이제 막 그거 어떤 그 뭐라고 해, 소습 기간까지 해서 이미 막 경력 6년 7년 이렇게 막 그렇게 쌓여 있는 애들이 있는데 20대 중반에
한국 애들은 빨라야 28, 29에 사회 초년생이 되는 거야. 30살이 다 돼가지고. 한국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니까, 왜 그 소중한 인적 자원들을 왜 20대 초반에 전부 다 경력을 딱 끊어버리고, 전부 다 군대로 쑤셔 넣어버리고, 강제로. 왜 그런 낭비를 하냐고. 응? 어른이 늦게 되고, 사회 진출이 늦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고질적인 문제예요. 나이가 40살이 돼도 아직까지 어른이 다 못된 사람이 많아요, 한국은. 솔직히, 30살은, 그니까, 한국에 지금 30살이라는 애들이 보면은, 그냥 다른 선진국에서 한 21살, 22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니까, 물론, 뭐, 나이 값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만, 나도 자유로운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뭐 나이 값 해라, 이러면서 막, 무슨 막, 나이 30 넘으면 뭣도 못 내게 하고, 막, 이제 옷을 왜 이렇게 애들처럼 입냐, 이런 인식을 저도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막, 굉장히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젊게 사는 거 좋아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애들이,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리고 대학은, 내 직업 전공하고 상관도 없이, 대학은 일단 다 가는 거야. 내 진로랑 상관도 없이. 그래서 뭐, 아무 전공하고 상관도 없는데 또 막 들어가. 또, 거기에, 회사에. 응? 그렇잖아. 뭐, 철학과 나와서 영업하고, 막, 미대 나와가지고서 미대 나와가고, 막,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하고, 막, 중구난방인 거야, 따로. 어? 그니까, 어떤, 사람들을, 청년들을 좀 더 빨리 자기 직업 전선으로 내보내고, 좀 더 직업에 특화를 시켜갖고, 좀 더 빨리 어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더 지금 시급한 시대에 어떻게 대학을 의무교육하자 이런 시대착오적인 소리나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진출을 더 늦추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갈 사람은 안 가도 되게 하자. 이거 자체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을 가는 거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장원급제 해갖고 막 과거 시험 봐서 이거 신분 상승하는 그런 장치로 필요한 게, 그런 장치로서 생각하지 말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파들도 잘못 생각하는 게, 이거를 갖다 엘리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수정예 엘리트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 대학은 소수정예 엘리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진 자본주의 근대국가에서의 대학 교육이라는 거는 소수정예 엘리트 교육, 소수의 높은 계급의 사람을 만들고 엘리트를 양성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특정 직업군, 굉장히 전문화된 직업군, 뭐 어떤 고도의 과학 기술이라던가, 뭐 의료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랜 공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걸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본적인 계급이 우리보다 높은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제발 뭐 고졸, 대졸 이거랑 무슨 뭐 직업 가지고서는 계급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병신 같은 생각이, 우파적인 생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요. 그거 자체가 오히려 좌파적인 생각이, 좌파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전근대적인 유교식, 조선시대 유교식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그거 옛날에 그거 산업공상 막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 예? 그거 지금 일본에서는 그거 유키치가 주작을 완전, 주작식 그런 인식을 완전히 깨면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일본을 근대화를 시키면서 이 인식부터 깨버렸잖아요. 일본도 산업공상에 대한 어떤 직업을 갖고 계급을 정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학문의 권장 저서에서,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라는 거는 어떤 유교식의 어떤 글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고 셈을 잘하고, 뭐 또 물건을 만든 사람은 물건을 잘 만들고, 또 어떤 그런 공구를 만든 사람은 또 어떤 자기 공구를 만드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학문이라고 칭한다. 자기는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1800년대에 동양국가에서. 그러니까 유키치가 그만큼 시대가 앞서 나갔다는 거지. 예. 여튼간에, 근데 한국에서는 뭐예요? 대학 못 가면 용접공이나 해라, 이런 소리를 인간 강사가 하고, 2021년도가 코앞인데,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이런 얘기도 했죠. 대학에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연봉으로 보상받는 건 당연하다.
이런 반자본주의적인 병신소리나 했어요. 이게 골 때리는 게, 아니, 그니까, 대학을 나왔으니까 돈을 더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게 무슨 개소리예요. 아니, 본인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통학하느라 차비만 수십만 원을 썼건, 월 수십만 원을 썼건, 공부하느라 쓴 책값만 수천만 원이건 뭐건, 회사가 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회사는, 님들이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대학을 나온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졸이건 중졸이건 외국인 노동자건 원숭이, 심지어 원숭이건 실적 좋은 사람한테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우파들도 자기들 좋을 때만 자본주의인 거야. 아니, 학벌이 낙건 높고 실적 잘 내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게 이게 근대 자본주의지. 어떻게 본인이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나는 대졸이기 때문에 고졸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생겼다. 이게 무슨, 이게 완전 똑같은 거냐. 조선시대 가구급제한 벼슬아치 마인드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우파들의 상당수, 학벌 지상주의 옹호하는 우파라는 사람들의 상당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응? 생각을 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중졸인데 일찌감치 기능을 배워서 돈을 잘 벌어. 남부럽지 않게 살아. 그러면은, 이 사람 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중졸이란 부분을 계속 부끄러워하는 거야. 돈 잘 벌고 살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히려 서울대 나온 사람들보다 보편적으로 돈을 더 잘 벌고 있는데, 괜히 뭔가 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어갔고, 그때 가서 검정고시 보고, 검정고시 치르고, 대학에는 또 돈을 기부를 해서 기부금 입학을 하는 그런 호구짓을 하는 거야. 이거는 대학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아무 필요도 없는 대학을 왜 가요? 돈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생겨서 전문 분야를 해서 자기 기능으로 돈을 잘 벌고 계신 분이 대학을 왜 가냐고요? 왜 거기에 기부금까지 내고 등록금까지 내면서 호구짓을 하시냐고요? 응?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 진로에 만약에 대학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빨리빨리 취업해서 이게 전문성을 기르는 거죠. 대학에서 전문성을 기르는 게 아니라 굳이 대학에서의 어떤 더 스마트 교육, 특화 교육이 필요가 없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취업을 해서 취업 현장에서 전문성을 기르는 거,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거죠. 응? 그리고 그 복지에 쏟아부을 돈이 있으면 빨리 모병제부터 해서 청년들이 전부 다 군대로 끌려 들어가서 경력이 조기 단절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심지어 보세요. 아니, 그거 대학 등록금이 얼마지? 요새 얼마나 하나요? 요새 하여튼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하나, 여튼 어쨌든 몇백만 원이잖아요. 한 학기에 대학 등록금이. 그러면은, 아니, 이거를 대학교 전면 무상교육 할 예산이 있으면은, 이거는 제가 거듭 말했지만은, 오히려 대학을 갖다 의무교육을 시키면은, 대학의 어떤 특화 교육을 행해야 하는, 이 대학의 교육 퀄리티는 오히려 떨어뜨리고, 또, 비전이 그러니까 공부를 할 자기 직업에 대학 특화 교육이 굳이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굳이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를 더 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회 진출을 늦게 만드는 역효과만 내는 거잖아요. 역효과만 나는 거를 하느라고 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겠다. 응? 등록금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겠다. 이런 쓸데없는 진짜 개지랄을 떠실 거면은 이거야말로 모병제부터 먼저 하는 게 훨씬 국가를 위해 좋은 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병제 관련 얘기는 글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솔직히 그 칼럼 중에 뭘 제가 이거 방송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블로그 가서 모병제를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고, 제가 이 자칭 우파 농객이라고 하면서 거의 10몇 년 동안을 글쟁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모병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파 카페에서 쫓겨나고 빨갱이 낙인을 찍혔어요. 우리나라 우파라는 수준도, 사람들 수준도 그래요. 아니,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다 모병제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면서 내가 모병제 얘기만 하면은, 그리고 모병제야말로 오히려 전투력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군인이란 직업을 예를 들어서 20살에 입대를 시키고, 그러니까 전문 군인으로 아예 그러니까 잠깐 1년 반 동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가짜 군인이 아니라 전문 군인을 갖다가 한 20살부터 40살까지, 한 40살까지는 이 사람이 그 체력적으로는 거의 전성기잖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20년 동안 군대에서 이렇게
완전히 고도의 전투 기술을 훈련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한 30이 넘어가면은 진짜 엄청나게 그 전투력이 강한 진짜 전투 머신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대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쪽이 더 전투력이 강해질지 이걸 생각을 하면 간단한 건데도 전부 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걸 보고도 무조건 그 보수 사람들은 무조건 징병제는 해야 된다는 거야. 물귀신 신부지, 물귀신 신부. 내가 갔다 왔으니까 너네들도 무조건 가라, 무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군인 월급 올려주는 것도 그것도 불만인 거야. 골 때리는 게 군인 월급은 좌파들이 다 올려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오히려 군인 인권을 누구보다 더 챙기고 군인을 누구보다 더 챙겨줘야 되는 게 우파인데, 우파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물귀신 신보고 그냥 보수 꼴통이고, 그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보수 꼴통인 거죠. 일단은 지금 모병제 얘기하다가도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칩시다. 정리를 하고 마치고, 자, 정리를 하자면 보세요. 애초에 한국은 전공 상관없이 대학 졸업장만은 꼭 따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오히려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전문성은 떨어지는 거, 이게 문제인 사회다. 자, 근데 이런 대학이라면 안 가는 것이 차라리 인생에 도움이 되죠. 이런 대학이라면 안 가는 게 차라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뭔 조선시대 벼슬아치 새끼들 마냥 학벌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정근대적 인식 때문에 필요도 없는 대학을 개나 소나 다 가서 대학교들 배만 쳐 불리고 있죠. 자, 이러니까 대학교가 배짱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회라는 거는 국가가 대학을 의무 교육화해서 대학 교육비를 전부 다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좋은 사회가 아니라, 대학에 꼭 갈 필요가 없는 사회, 이게 좋은 사회죠. 예? 구시대적인 그 학벌 지상주의를 타파하는 거, 이게 지금 시급하다는 거죠. 응? 근데 지금 이런 시기에 대학 의무 교육화 따위에 미친 정근대적 오히려 퇴보 정책이죠. 퇴보 정책. 이런 퇴보 정책이나 들고 나오는 게 민주당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거듭 말했지만은, 대학을 무상 교육화 시키면은 대학 교육 수준은 교육 수준대로 떨어지고, 굳이 대학에 갈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굳이 대학교로 강제로 끌고 집어넣으면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을 그냥 4년 동안 사회 진출만 늦게 묶어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 병신 지랄인 거야. 이거는 지금 등록금을 세금으로 묶어놓느냐 안 묶어놓느냐, 지금 이 차원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대학교를 의무 교육화시키고 대학교를 전부 다 전원 다 보내서 4년 동안 사회 진출을 더 늦춰야 된다, 이런 병신 같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응? 실제로 우리나라 어디야, 게임 모델링이라던가 멀티미디어 그쪽은 오히려 고졸들이 연봉이 엄청 높아요. 거기는 그쪽은 고졸들이 다 키웠다니까, 공고 나온 애들이. 응? 내가 예전에 갓오브워 그거 모델링 하신 분이 한국 사람인데 잘 모르죠. 갓오브워라고 일본 게임 엄청 유명한 건데, 그거 모델링도 한국 분이 하셨는데, 한국이 의외로 그 CG 같은 거에서 좀 해외 외주 같은 것도 많이 받고 되게 잘 했어요. 근데 의외는 아니지 뭐. 근데 나 때는 의외였어. 사람들이 잘 몰랐어, 그걸. 나 때는, 내가 20대 때는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까지 많이 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고졸이었어요. 예. 지금 시대착오적인 헛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지금 저기 강남에 무슨 아카데미 이렇게 그 컴퓨터 그래픽 스쿨 같은 데 가보면은 대학교 교수가 고졸한테 컴퓨터 그래픽 3D 마야 3D 맥스 이거 배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개지랄이야. 이거 십몇 년 전에도 그 지랄병 떨더니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지금. 그때보다 10몇 년이 더 지났는데도 지금.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학교를 왜 의무교육화를 해요? 예? 본인이 어떤 전문적인 학술적인 부분에 어떤 더 심도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직업들을 빨리 직업전선에 내보내서 일을 하게 하고, 군대도 모병제를 해갖고 전문 군인을 양성을 해야지. 왜 남자들은 고졸들은 취직을 하자마자 왜 군대로 끌려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취직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군대를 좀이라도 늦게 가고 싶으니까 또 어거지로 대학을 가는 걸 수도 있고, 도피성 대학 입학인 거지. 여러분, 이거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모병제 이거 진짜 빨리 해결 안 하면은 대한민국 여기서 지금 이 수준에서 한 단계 위로 더 못 올라갑니다, 진짜로.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시급한 게 모병제예요. 근데도 지금 우파 유튜버라는 그 새끼들 그거, 내가 그래서 그 새끼들하고 아예 연을 다 끊어버린 건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모병제 하면 안 됩니다. 이지랄하고 자빠진 게 우파 유튜버. 그러니까 그 보수 새끼들하고도 같이 그 말 섞을 필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대학 무상 의무교육 하면은 내가 위에서부터 말했잖아. 이게 동기부여가 안 돼갖고 교육의 질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대학, 그럼 뭐, 여러분들 왜 그 학교에서 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뭐, 나의 성공시대 이런 광고 왜 하겠습니까? 뭐, 왜, 그 대학교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수한 강사진들 더 불러오고 싶어 하고, 조금이라도 더 취업률 높이고 싶고, 다 대학끼리도 경쟁 관계인데, 이거를 의무교육화를 해버리면은, 그냥 나이 20살 처먹고 서당 4년 더 가는 거야. 그냥 이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니까, 오히려 대학이.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의료 수준도 높아지고 과학 어떤 기술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이렇게 그 선진국의 문턱에 바짝 가 있는 나라인데 왜 자꾸 퇴보를 시키려고 하세요, 그 좌파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윤리관에 다 맞추려고 하지 말라니까.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경을 끌 거는 끄라고 좀. 응? 아, 무슨 정부가, 여기가 전제군주 제국가가 아니고 정부가 무슨 뭐 엄마입니까? 왜, 국민들 안방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자꾸 오지랖을 부리세요. 자꾸만 이렇게 무슨 관음증 걸린 또라이 새끼들도 아니고.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알아서 할 건 알아서 하게 좀 내비두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진정을 하고 다시 갑시다. 이거는 이제 그 단순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 예산 낭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학벌을 인간의 기본 자격으로 쐐기를 박아버리는 그 나쁜 정책이라는 거, 이게 문제예요. 학벌을 기본 자격으로 지금 쐐기를 박는 거야. 도대체 평소에 민주당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대학을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본인들이 지금 생각을 하시네. 그러니까 학벌에 대한 인식을 근대적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에 왜 오히려 이거를 구시대적으로 가냐고. 왜 대학을 자꾸 인간의 기본 권리인 것처럼 전제를 잘못 놓으시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간의 기본권도 아닌 대학을 갖다가 정부가 책임지고 무상 보내겠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마치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모자란 사람들 같잖아. 이런 생각을 못 하세요? 응? 지금 여러분들이 서민적인 척 하다가도 표 얻으려고 사실은 구시대적인 계급주의에 지금 찌들어 있잖아. 조선시대 그 과거급제하고 막 그 과거 시험 봐서 계급 올리고 막 이런, 전제가 더 계급주의에 찌들어 계시니까 이런 말씀도 안 되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잘못된 정책 방향성을 바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진짜 학벌 지상주의의 타파가 시급한 시기에 오히려 대학 교육을 기본권화를 시키시겠다니 진짜 기가 찰 노릇입니다.